지금까지 확정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10억이란 겁니다.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 10억이다. 이 뜻이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에서 안성일 대표와 B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손해배상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트랙트에서 안성일 대표와 B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낸 배경이 대체 뭘까요? 일단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안성일 대표와 B 이사를 상대로 총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어트랙트는 소장을 통해서 더 기버스의 안성일과 B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더 기버스의 안성일과 B 이사의 업무상의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기회의 상실, 그리고 그들의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사실로 인해서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연애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아직 형사도 안 끝났는데 벌써 손해배상 소송을 건 이유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형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민사를 진행합니다. 형사상의 책임이 확실하게 더 기버스 측에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민사는 자연스럽게 수순입니다. 그런데 아직 형사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일 대표와 B 이사를 걸었다? 그만큼 확실한 자료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트랙트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와 자료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낼 목적으로 민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다. 근데 왜 손해배상액이 꼭 10억 원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일단 광고권에 대해서 더 기버스 측이 그 어떠한 컨펌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액, 이뿐만 아니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템퍼링을 통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10억으로 그 금액을 한정을 했다.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왜 10억으로 했는지. 그랬더니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10억이란 겁니다. 완전히 확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자료가 있는,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 10억이다. 이 뜻이 뭐냐?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와 추가적인 내용들로 더 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트랙트 측에서도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와 광고권에 대해서만 10억이다. 추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었는데 템퍼링 때문에 못 번 금액들,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 법무법인은 어디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트랙트에서 사건 의뢰를 맡긴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대한민국 5대 로펌에 들어가는 데다가 이 손해배상 액수, 그리고 민사에 특화된 법무법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안성일 대표가 대응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성일 대표 입장에서는 법무법인 화우로 방어하고 있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아서 방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작권료도 같이 받고 있지 않나요? 사실 최초로 어트랙트에서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을 때 안성일 대표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알이 많잖아요. 교보문고에서도 100억 원대 투자를 더 기버스 측에 했고, 더욱이 안성일 대표가 누굽니까? 피프티피프티의 세계적인 흥행에 일조한 사람입니다. 저작권료가 안성일 대표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료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교보문고에서 투자한 100억 원은 공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일 대표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 금액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횡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100억 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저작권료가 있지 않느냐? 이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어트랙트 측에서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시에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해주면서 사실상 안성일 대표에게 들어가야 될 저작권료가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료로 의미 있는 액수가 들어온 건이 지난달 9월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9월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았대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10월, 11월, 12월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액을 안성일 대표는 하나도 못 받게 됐다. 그래서 향후 법정 싸움에서 본인의 개인 자금을 통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성일 대표는 단순히 이번 민사건뿐만 아니라 형사건도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건에 대한 방어 금액, 민사건에 대한 방어 금액. 그런데 유동성은 마른 상황. 안성일 대표 입장에서는 자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로펌에서는 굉장히 비용을 많이 받거든요. 과연 자금줄이 마른 안성일 대표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작권료랑 국내에서 들어오는 저작권료를 전부 다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받아가지고 안성일 대표한테 전달. 맞습니다. 그 저작권협회에서 지금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그 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B 이사와 안성일 대표의 근황은 좀 어떨까요? 조사를 다 받았을까요? 어트랙트가 안성일 대표와 B 이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사기, 전자기록 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성일 대표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B 이사가 먼저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2주 안에 통보가 갑니다. 문자든 전화든 수사관이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피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날짜를 언제로 조율할까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율을 하는데 지금 안성일 대표가 피소를 당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다. 통상적이진 않은 일입니다. 이게 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맨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또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3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경찰들의 업무량도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 강남경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1년 가까이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진행이 돼서 이 사안들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맺어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트랙트 쪽에서는 안성일 대표와 B 이사 쪽과 연락이 좀 닿고 있을까요? 확인을 해보니까 안성일 대표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어트랙트 관계자와 B 이사 간에는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선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트랙트에서 더 기버스 B 이사를 상대로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 이사가 아티스트와 분쟁 중인 상황이라 그걸 누구에게 돌려줄지 모르겠다. 분쟁이 정리가 되면 당사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간 이후에 적지 않은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더 기버스는 외주 용역 업체입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줬느냐? 어트랙트에서 돈을 집행을 해서 더 기버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관리 등이 더 기버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채널의 소유 주인은 누구냐? 어트랙트입니다. 그리고 더 기버스에서 멤버들과 어트랙트의 분쟁을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돈 주는 업체가 누굽니까? 멤버들이 돈 준 거 아닌데 마땅히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어트랙트 측에 넘겨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이유를 들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관련 내용이 방송으로 나간 이후에 더 기버스의 B 이사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 버튼과 실버 버튼을 최근에 어트랙트 측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편은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이 지난 8월 19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에 엄청난 반향이 일었잖아요. 정말 멤버들 측이 유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어트랙트 측의 반론권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트랙트에서 수차례 다뤄달라고 강조를 했던 내용은 방송에 타지조차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최다 민원을 받은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 가면 PPT 건을 두고 계속된 항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이 후속편을 준비하겠다, 방송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됐어야 마땅하잖아요.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으로부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후속편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8월 방송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9월이나 적어도 10월 초에는 방송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후속편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방송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8월 19일 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다음 주에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일방적으로 방송이 되고 이 자료를 법원에서 채택을 했을 경우 어트랙트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후속편을 준비하겠다는 제작진은 이후에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공중파를 대표하는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사실 어트랙트가 피프티와의 분쟁 이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대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반전을 꾀하게 됐습니다. 정말 유명한 회사에서 투자권에 대한 제가 있기도 했었고 특히 싱가포르 투자자가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하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전홍준 대표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정서적인 부분의 타격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본인의 정서도 굉장히 회복을 하시고 다시 의욕적으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어트랙트에서 최근 매진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걸그룹의 오디션 아닙니까? 이 부분 역시 유명 방송사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어트랙트에서 안성일 대표와 B 이사를 상대로 건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더 기버스 측에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